안녕하세요. 스노우볼 72팀입니다. 벌써 1분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많은 분들이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코인 시장이 급등하면서 포모 증후군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투자를 잘하셔서 큰 성과를 거두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특히 성장주 위주의 시장 상황에서 가치주 투자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럴 때일수록 균형을 잃지 않는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벌었을 때 잃지 않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시장은 계속 오를 것 같다가도 그러지 않고 또 한없이 추락할 것 같다가도 반등이 나옵니다. 또한 지금의 시장 주도주가 영원할 것 같아 주식이 참 쉽다 생각하더라도 또 어느 순간 시장의 색깔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럼 3월 금융시장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은 3.1%, 나스닥은 1.79%, 다우지수는 2.08% 상승하였습니다. 스파이는 3.27% 상승하였는데 지수와 차이 나는 부분은 3월에 진행된 분배금이 가격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래간만에 나스닥 종합보다 나스닥 팩 지수가 소폭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상위 100 종목보다 시가총액이 아래 순위에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사이즈 및 스타일을 보면 지금까지와의 색깔과는 다르게 가치주 주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닌 글로벌한 현상이었습니다. 재미있게 한국 시장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나오면서 대형 가치주들의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었을까요? 아님 글로벌 시장 흐름과 맥을 같이해서 그런 것일까요? 알 수는 없지만 두 가지 모두 가치주에 우호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2023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됨에 따라 순수 배당주 ETF들의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전통적인 배당주 ETF들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좀 더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소재 유틸리티 섹터의 상승세가 컸고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IT 커뮤니케이션, 경기소비재, 헬스케어 등은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이것이 강한 상승장에서 섹터별 순환매가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스위치인지는 한 달 정도의 상승으로만은 판단하기 힘들지만 많이 올랐던 종목의 조정폭이 크지 않은 것을 보면 아직까지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3월에 발표된 경제지표들의 반응은 경기 둔화 우려가 약해졌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뒤로 미뤄졌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크로에 대한 예측이야말로 부질없지만 과거 사례를 되짚어보면 미국 주가가 이렇게 사상 최고점을 돌파해가면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을 때 금리의 방향성을 바꾼 적은 많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의 금융시장의 모습을 볼 때 당분간은 금리를 낮추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금리의 방향성은 각종 대출, 부동산, 지방금융 등의 문제 등 별도의 트리거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리를 인하해도 예전과는 시장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세부 산업별로 보면 에너지 및 소재 관련 ETF들이 그간의 부진을 깨고 크게 리바운드를 했습니다. 건설, 여행, 레저 등 경기에 민감한 산업들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금융 섹터도 대부분 5% 이상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시장을 주도해오던 IT 및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전반적으로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섹터만은 양호했습니다. AI 서버 투자가 더 증가할 거란 기대감 및 실제 발주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는 모습이 마치 작년에 테슬라를 기반으로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이는 것과 유사한 모습이라 생각되시지 않으신가요? 아무튼 올해 1분기의 가장 거대한 테마는 AI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채권 자산에서의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작년 말 강세 구간을 되돌리는 1~2월의 흐름이었다면 3월에는 소폭 안정을 유지하는 정도였습니다. 채권 시장의 경우 여전히 시장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원자재의 경우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였습니다. 금은 구리 등의 가격도 강세였고 원유 및 농산물 가격도 강세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매크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확신은 없으나 유동성의 힘 그리고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대체 자산 쪽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다만 천연가스 가격 자체는 하락했습니다. 천연가스 유관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런 모습은 보통 가격의 변곡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천연가스의 경우 지역별 생산량과 물동량이 변하고 있는 추세라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을 보겠습니다. 3월 초 반등세의 모습을 잠시 보여준 홍콩의 주가가 다시 하락하였습니다.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을 도입해 통제에 들어간 지 4년 만에 홍콩 의회가 이 법을 강화하고 구체화한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정확한 인과관계는 알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태국, 사우디, 브라질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의 주식시장은 화랑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유럽 증시였습니다. 미국 증시의 가파른 상승세에 이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진 유럽 시장으로 스마트 머니들이 일부 옮겨가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럽에도 미국 대형 플랫폼 기업만큼은 아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많습니다. 반도체 장비, 바이오 기업, 명품 등 소비재 기업들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도 좋았습니다. 코스피는 4%, 코스닥은 5%가량 상승하였고 대형주의 성과가 더 돋보였습니다. 대형 반도체 회사들이 전체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IT 반도체 ETF들은 무려 10%를 훌쩍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조선, 방산 등 중공업 ETF들과 신재생 에너지 등이 좋았습니다. 다만 2월에 비해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로 거론되던 금융주와 자동차 등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2차 전지 소재 및 에너지 등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글로벌 증시와 가장 큰 차이점은 굉장히 소수의 섹터들만으로 상승세가 집중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섹터가 전반적으로 좋았던 반면 한국 시장은 반도체, 헬스케어, 중공업 등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반도체 섹터의 비중이 워낙 크기에 반도체가 크게 상승할 때 다른 섹터들이 부진한 형태는 한국 시장에서 계속되어 왔던 일입니다. 한국 시장의 경우 이번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가 관건일 듯합니다. 또한 4월에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 3월 금융시장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